여러분께서는 정보처리기사 필기 과정 제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서 생명주기 모형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서 애자일 모형 기억날 거예요. 그 애자일 모형의 두 가지 종류 스크럼과 XP 기법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요구사항을 여러분이 얻어내기 위한 각각의 절차들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먼저 스크럼 기법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럭비예요. 우리 럭비, 미식축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스크럼이라는 말은 바로 럭비 경기의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럭비 공이 딱 있어요. 이러면 양 팀이 이렇게 서로 결사항전을 목표로 이렇게 인간띠를 둘러요. 이렇게 양쪽이. 팀이 다르죠?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공이 가운데 있으면 바로 전력 질주를 해서 이 공을 먼저 선점해야 되죠. 그게 바로 스크럼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스크럼이라는 거는 팀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팀 단위로. 그리고 어떻게? 느슨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아주 격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야 공을 차지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크럼은요, 팀 중심이에요. 팀 중심으로 보다 빠르게 개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그럼 얘는 장기, 단기에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스크럼 팀은요, 이 팀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스크럼 팀은 크게 제품 책임자, 우리가 보통 PO, 프로덕트 오너라고 불러요.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 줄여서 SM, 그리고 개발팀, 디벨롭먼트 팀,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품 책임자는 요구사항, 즉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에 원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이게 바로 요구사항이죠. 이러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주체자로서 백로그를 작성하고요. 백로그라는 거는 무엇이냐? 사용자가 이런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을 뭐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뭐 이렇게 첫 번째 진료를 봐. 뭐 진료 기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뭐 예를 들어 하루에 7명씩 진료를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마치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스토리 이렇게 불러요. 요구사항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스토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요구사항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요구사항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들어주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 이거를 우선순위를 매기게 돼요. 이 우선순위 목록, 이거를 바로 백로그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요구사항 리스트가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백로그예요. 이 백로그를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제품 책임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길 정도라면 이 사람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품 테스트를 수행하고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스프린트라는 거 있죠. 스프린트 제가 뭐라고 불렀죠? 단거리 육상이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의 스프린트 작업이 딱 끝나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 사용자들이 요구사항이, 이 애자일은 원래 요구사항이 어때요? 수시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한 요구사항이 새로 생기면 이 제품 책임자는 곧바로 어때요? 그 요구사항도 넣어야겠다 하고 새롭게
백로그를 우선순위를 새롭게 매겨서 새로운 백로그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백로그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작업, 갱신, 업데이트 똑같은 말이죠. 이걸 제품 책임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는 스크럼 회의, 여기 매일매일 스크럼 회의하죠. 이거 주최하는 사람 마스터예요. 그 다음에 개발팀은 말 그대로 이 스프린트를 실행하는 팀원을 말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테스터 모두가 포함돼요. 개발팀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스크럼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먼저 제품 백로그가 있습니다. 백로그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거다. 그죠? 자, 제품 백로그를 보면은요, 이 안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마치 이야기하듯이, 그죠? 차례대로 우선순위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이 백로그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보고 사용자의 그 스토리들, 즉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결국은 뭘 하느냐면 릴리즈 계획을 세우게 돼요. 릴리즈라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조합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있죠. 예. 이것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릴리즈라고 불러요. 이 릴리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백로그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회의라는 거 존재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제품의 백로그에 이 스토리들 있죠. 예. 얘네들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럼 갖고 와서, 이걸 스프린트 뭐라 그랬어요? 단기간에 전력 질주, 이걸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딱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번에 이 요구사항에 맞게끔 실행할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요구사항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풀어냈는데, 너무 구현할 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더 잘게 쪼개요. 그걸 우리가 태스크라고 불러요. 예, 이러한 요구사항들 작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라요. 그럼 자르면 어때요? 소규모로 잘라지죠? 그럼 이 잘라진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각각의 팀원들에게 분배를 해요. 너는 요 부분 맡아. 나는 이거 맡을게. 이렇게.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 태스크 대상으로 작업 이렇게 딱딱 자르면 이걸 개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요걸 계산을 해요. 계산이 돼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뭐가 있냐면 기간이 있어요. 개발 기간이. 우리도 공사를 할 때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죠. 공기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도 그 납품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일정 계획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때요? 각각의 태스크별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거를 다 모으면 대략적으로 요 스토리를 가지고 이러한 각각의 작업을 모두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계획회의를 통해서 일정을 어느 정도 잡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할당된 내용대로 뭐가 돼요?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죠. 전력 질주해서 개발하겠죠. 그것이 바로 스프린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여러 개 태스크 단위로 나누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합니다. 자, 스프린트 작업이에요. 실제로 태스크 단위로 이제 얘가 작업 시간을 추정해서 각각의 개발자에게 할당하고 너 얼른 개발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개발은 2주에서 4주예요. 짧죠. 단기간 동안 막 개발을 해요. 그럼 이 4주 동안 개발을 하면서 중요한 건 2주에서 4주 동안 개발을 하는 동안에 얘는 혼자서 가지 않죠. 반드시 바로 뭡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스크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를 해요. 스크럼 마스터가 주관을 하는 회의를 해요. 하루에 15분 정도, 이 정도를 할당해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뭐 또 잘못된 게 있는지, 현재 개발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져서 어때요? 지금 현재 각각의 태스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날짜가, 처음에 이제 지정한 날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짜에서 오늘의 며칠차, 이제 남은 시간은 이만큼입니다. 한마디로 쪼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날짜는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스크럼 회의예요. 그럼 이 스프린트 실행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검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완성된 제품이든 또는 뭡니까? 전체 완성된 제품이든 아무튼 결과물이 나와요. 예, 그게 바로 릴리즈예요. 그럼 그 제품이 사용자가 처음에 요청했던 이야기, 요구사항과 어느 정도로 부합되는지 이것을 테스트합니다. 이게 검토회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참석하느냐면 사용자도 참석을 하고 개발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제품 책임자가 이제 테스트를 하죠. 자, 테스트를 한 결과 어때요? 사용자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겠죠. 요구사항이 이런 것도, 그 기능에다 요것도 추가하면 좋겠는데요? 하고 요구를 하겠죠. 하게 되면 곧바로 제품 책임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또 한 번 듣고 그것을 백로그에 다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번 스프린트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스프린트 회고가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스프린트 회고는 전반적인 이 흐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빠뜨린 게 있는지 체크를 한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스크럼 기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는 거 회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뜨는 거 바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 윈도우 XP 아니에요.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자, 얘는요, 일단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익스트림 프로그램은 항상 고객님이 항상 위에 있어요. 그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캐치프레이즈예요. 의사소통. 그리고 사용자들은요, 이 요구사항이 어때요? 막 수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이 계속 추가되면 기능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코딩하고 단순하게 설계해야 된다. 샘플이에요, 샘플. 그 다음에 용기. 사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도 어때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존중, 사용자 의견 존중해야죠. 그리고 나 혼자 안 해요. 항상 뭡니까? 짝이 있어요. 페어 프로그래밍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책임감을 공동으로 같이 갖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의견 존중해라. 피드백, 항상 피드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예. 이 각각의 용어들을 알아둬야 돼요. 얘가 요새 뜨는 기법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옛날에 프로그래머들은 막 밤새워 일하고 했잖아요. 얘가 또 요새 각광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은 야근하지 마 이거예요. 야근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너의 작업 시간 동안 그때만 최선을 다해 일해. 그리고 항상 잊지 마. 너 혼자만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사용자 요구사항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님의 참여와 개발 과정의 반복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이터레이션 나오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프로그램의 기능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단순한 설계와 코딩, 그리고 짧고 반복적인 개발 주기.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그 다음에 고객님의 참여. 이 테스트를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예. 자, acceptance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고객님이 테스트를 해요. 그걸 알아둬야 돼요.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신속한데 신뢰성 있고 고객의 만족이 극대화되는 거.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고객 요구사항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만 딱 읽어봐도 어때요? 머릿속에 벌써 고객 중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완전 중요.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XP 개발 절차 좀 살펴볼까요? 스토리가 나왔네요. 뭐라고요? 얘가 요구사항이라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예. 테스트 시나리오 나오죠, 여러분. 예. 바로 고객의 요구사항이고, 고객이, 필요하다면, 고객은, 나는 이런 내용, 이런 기능이 실행되는지 그거 테스트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그 테스트 시나리오도 얘는, 전달을 하게 됩니다. 고객들은.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키텍처럴 스파이크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도저히 어떻게 가늠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라든가 잠재적인 어떤 솔루션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둬요. 이게 바로 아키텍처럴 스파이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는 사용자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도출해내서 결국은 뭘 만드느냐면 공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개 계획이라는 건 결국은 사용자의 이 스토리들을 모아서 어때요? 어떤 부분적인 프로그램이나 완성된 프로그램, 이것을 발표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걸 릴리즈라고 불러요. 완성된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한 20%만 반영한 부분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바로 릴리즈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혹은 전체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는 단계가 공개 계획 수립 단계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스파이크가 등장을 하죠. 이때 바로 사용자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얘는 그 프로젝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그리게 돼요. 프로토타입은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거죠. 예. 그 시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얘는 일단은 이야기를 듣고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시제품을 얘는 빠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스파이크예요. 그럼 이걸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때요? 시제품 만든 걸 갖고 고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견적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일정, 요 요구사항에 대한 이런 시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 공개 계획을 갖고 실제로 반복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터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터레이션 단계. 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시제품 하나 만든 거 있죠. 그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반복에서도 뭡니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뭔가 더 미흡해, 좀만 더 이걸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들어온다면 항상 뭐예요? 새로운 요구사항을 또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고 이 요구사항이 들어갔을 때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어요. 그게 바로 스파이크예요. 만든 다음에 다시 고객에게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계속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아요. 됐죠? 이 이터레이션 단계를 거쳐요. 그럼 이 이터레이션 단계를 모두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바로 부분 제품이든 완성된 제품이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인 검사, 뭐 또 인수 테스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승인 검사를 받아서 사용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다시 어때요? 피드백? 여기 반복 단계로 돌아가요. 여기에서 더 세분화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또 어때요? 다시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또 반복 작업을 걸쳐서 뭔가 개발을 하는 거죠. 됩니까? 그리고 에러가 나도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인수 테스트는 고객이에요. 그럼 고객은 처음에 테스트 시나리오와 인수 테스트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이제 실제로 릴리즈, 우리가 그 아주 작은 완제품 또는 부분 완성된 제품, 이것을 실제로 제품을 공개하게 되는 거죠.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게 바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각각의 단계를 알아둬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래 사용자가 요구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얘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얘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1에서 3주 동안 이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어때요? 굉장히 소규모로 짧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그맣게 만들어진 각각의 릴리즈를 필요하다면 어때요? 이게 이제 모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네들을 통합해서 점점 프로젝트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자, 너가 요구한 요구사항 50%, 자, 이 정도 개발됐어. 자, 여기까지 요구사항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어. 그럼 또 작업을 또 다음 스토리 또 받아서 또 처리하고 기존의 것과 포함해서 75% 완성됐다. 자, 인수 테스트 해봐. 완성. 그럼 75%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의 덩치를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XP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개요가 나왔네요. 자,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영에 필요한 제약 조건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모두 요구사항이에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요구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할 때도 필요한 기준과 근거, 즉 매뉴얼을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는 프로그래머라든가 이용자, 테스터, 이들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구사항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유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유형을 보면 기능적으로 요구하는 거, 시스템에 이런 기능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기능적 요구사항을 뺀 것들, 보안에 대한 거, 성능에 대한 거, 품질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것이 모두 비기능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기능.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 학생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학적 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어떤 휴학 단계인지 아니면은 재학 중인지 이런 정보를 조회를 한다든가, 새로운 신입생을 입력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게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수행하고 확장할 기능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각각에 대한 성적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장비나 성능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학번을 입력했는데 예를 들어 무슨 장애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 장애는 1분 안에 해결이 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성능이에요. 그 다음에 트래픽이 얼마 정도 걸리게끔 한다든가, 동시에 1만 명이 접속을 해도 0점 몇몇 초 안에 어떤 그 조회 작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장비와 성능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 있죠? 예, 보안, 암호화 작업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해킹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품질적인 요구사항, 또 시스템에 대한 제약사항, 또 법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용자의 요구사항들.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이런 내용 제공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시스템 전체가 사용자와 다른 시스템에 어떤 내용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시스템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각의 요구사항 유형별 분류 알아두고 특히 기능과 비기능에 대한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구사항 개발 절차 4개 암기하세요. 예. 첫 번째, 요구사항이 도대체 사용자가 한국말로 실제로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일반 시스템, 즉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개발자가 모르잖아요. 뭘 개발해야 될지. 그럴 경우 사용자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한 명인 경우는 없겠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별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인터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워크숍도 갔다 와요. 예.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막 인터뷰를 한다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실제로 이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되는지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이런 걸 만들어 달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이 요구사항을 이제 얻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도출 작업이에요. 그럼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실제로 요구사항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은 뭐냐면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면 이것을 실제로 100% 다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예.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요구사항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구사항을
현재 그 프로젝트에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상의 문제로 뭐 개발이 안 된다든가 일정상 오버가 될 것 같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필요 없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걸러질 요구사항들을 빼고 정말 수렴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이걸 토대로 뭐가 만들어져요? 아, 우리가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범위를 파악하게 되는 거. 이게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이 성공리에 맞춰지면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요구사항 명세서는 말 그대로 문서예요. 다큐멘트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개발자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명세서는 아주 뭡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일단은 서술이 돼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명세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요구사항 명세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작업, 바로 검증, validation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에 도출 작업, 수집, 분석, 명세, 확인 이 단계를 절차를 좀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문제 풀고 갑시다요. 자, 1번.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개발 절차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사용자 스토리. 릴리즈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단위. 기능 단위로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테스트 사항도 표기가 가능하죠. 테스트 시나리오 아까 넘겨줬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바로 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공개 계획, 릴리즈 플래닝, 즉 그 부분 제품이나 완제품에 대한 배포 일정, 이걸 생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반복은 하나의 반복을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로 나누어서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됐다든가 기술적인 어떤 문제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릴리즈를 어떻게 해요? 릴리즈 및 반복 계획 계속 수정하고 새로운 시제품 계속 만들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승인 텍스트의 acceptance 테스트는 릴리즈 전에 인수 테스트를 말하며 개발자가 수행하는 게 아니죠. 누가요? 고객님이 수행한다. 고객, 이용자가 테스트하게 된다는 거. 됐죠, 여러분? 고객 중심이라 그랬어요. 라본. 은행의 현금 입출금 시스템에 기능적 요구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의 현금 입출금 자동화 시스템 있죠? 요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겠죠?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뭐예요?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가? 시스템의 확장 기능은 무엇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입출금기는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고 잔액 조회하고 입금을 한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 뭘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입출금기는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그 서비스가 이제 운영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입출금기에 암호화를 설치하여 해킹을 방지한다. 이 해킹 방지 기술은요, 바로 보안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는 비기능적 유형에 속하는 거죠. 답번이에요. 입출금기에 인출할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없음, 준비 중 모드로 변경을 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 시스템이 수행할 기능이죠. 그죠?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금이 없다든가 이러면 뭐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또 8시에서 만약에 얘가 24시까지면 만약에 7시에 들어가면 뭐예요?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뜨게끔 한다든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